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이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4와 BA5가 그 원인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4,8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14명, 입원 환자 수는 920명으로 집계 발표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한두 주 내로 LA 카운티의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도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자가격리 중이며 밀접 접촉자들도 조사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민간 진단업체를 통한 검사 확대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경제 둔화도 인내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서비스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인 PMI는 55.3으로 5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외국의 분유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시장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유 사태 진통 이후의 조치입니다. 미국의 북한의 랜섬웨어를 이용한 보건 분야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부처 합동으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결국 물러난다고 발표하면서 취임 3년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차기 총리가 선출될까지만 일하겠다고 존슨 총리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나머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주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권 초기 권력 구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어제 마이애미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서 7이닝 2안타 무실점 삼진 10개로 팀의 5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타석에서도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MVP와 사이영상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테니스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 보유자인 나달이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윈블던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코트의 악동 퀴리오스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음 달에 예정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맑고 화창한 하늘과 함께 어제에 비해서 낮 기온 4에서 5도 오르며 더위 시작됩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오늘 8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주 감염은 오미크론 변이인 하위 변이인 BA5입니다.
BA4, BA5 지금 전국에서 감염 사례가 가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는 가운데 카운티 보건국은 부스터샷 접종을 받도록 강력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2부 첫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로 또다시 가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오미크론 하위 변종 바이러스인 BA.4와 BA.5의 전파로 인해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코로나 감염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카운티에는 6일 현재 4,879건의 신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14명의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들도 치솟으면서 900명의 카운티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입원했다고 보건국은 전했습니다. 현재 가주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코로나 감염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주 전역에서도 1월 1일 최고치의 코로나 신규 감염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주 전역의 코로나 양성 판정률은 15%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의 13.2%에 비해 높아진 것입니다. 두 개의 바이러스는 한 번에 국한되지 않고 재감염도 가능하다 보니 올여름 가장 높은 감염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LA 카운티에서는 이달 하순 혹은 다음 달경에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부스터샷을 기다리지 말고 주민들이 기존의 코로나 부스터샷을 반드시 접종받도록 당부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은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4, 5가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문제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YTN입니다. 유적지마다 관광객이 북적이는 그리스 아테네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제대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Remembering how the pandemic was and seeing everything so empty and dead, it's nice to see that everything is picking up again and that people are able to travel again. 문제는 관광객이 급증한 만큼 코로나19 확진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000여 명으로 2주간 2배가 늘었습니다. 연령대는 18살에서 24살의 젊은 층, 지역은 코르푸, 케팔로니아 등 인기 관광지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유명 관광지인 이비사, 마요르카 등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2주 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일제히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뉴질랜드도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독립기념일 연휴를 지나며 확진자가 급증해 1일 기준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Globally, reported cases have increased nearly 30% over the past 2 weeks. 4 out of 6 of the WHO sub-regions saw cases increase in the last week. 세계적인 확산세의 주요 원인은 오미크론의 하부 변이인 BA4와 BA5로 꼽힙니다. 전파력이 더 센 데다 자연 감염이나 기존 백신으로 생긴 면역마저 회피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WHO는 휴가철을 거치며 확산세가 지속하겠지만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초기화와 같은 재앙이 반복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LA 카운티 슈프리어 코트는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 없고 그런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당장 학생들에게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최소 내년 7월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확대했습니다.
FDA가 박스로비드 처방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게 약사를 추가했다고 전해진 건데요. 지금까지는 의사와 간호사, 보조의사만이 이 약을 처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약을 구하려면 급하게 처방 자격을 가진 의사 등을 찾은 다음 이 약을 배포해주는 장소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박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약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이 불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CDC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약이 승인된 뒤 처음 5개월간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서 이 약을 처방받은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박스로비드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곧장 약을 처방해주는 치료하기 위해 검사하기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나 내과 의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조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FDA는 약사에게 박스로비드를 처방받으려는 환자는 혈액검사 기록과 복용 중인 약물의 목록을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사가 박스로비드와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나 키드니, 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사가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의사나 간호사에게 환자를 보내야 한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처방 자격의 확대를 위해 로비를 벌여온 미국 약사협회에 따르면 미국에는 면허를 가진 약사가 30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민간 진단검사 업체 레커프가 원숭이 두창 검사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보건시설을 통해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검사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보건당국은 민간 진단검사 업체가 CDC의 시약을 사용하게끔 검사 확대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레커프를 비롯한 5개 검사 업체가 조만간 원숭이 두창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달 중순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 긴급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전후에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긴급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달 23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현재는 2020년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지난 40년에 걸쳐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갑자기 확산하며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를 불렀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는 첫 번째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리버사이드 보건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로 보낸 확진 의심자의 조직 샘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렇습니다.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있으면 샘플을 만들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맞는지 아닌지 판정을 해줍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런 도중에 이 감염자가 몇 명과 밀접 접촉을 했는지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일을 여지까지 해왔습니다. 때문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원숭이 두창 검사 기관을 5개 민간업체로까지 확대한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동부 쪽에 거주하고 있던 60세 남성으로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기준 LA 카운티에서는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42건이 보고됐고 샌디에고에서도 일부 의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총 117건이 됐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원숭이 두창이 발생한 주가 캘리포니아가 됐습니다. 원숭이 두창 전국적인 확진 사례는 총 560건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맑고 화창한 하늘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상승하면서 LA로는 80도, 밸리웨일랜드 92에서 94, 해안가는 1에서 3피트의 높은 파도와 함께 낮 최고 71도, 산간지역 79도의 한낮 기온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상승 모드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말 되어서는 내륙 지역으로 100도를 웃도는 세 자릿수대 기온까지 치솟는 무더위 주말 될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드립니다. LA 64도, 벌뱅크 67도, 토렌스 66도, 플루튼 구름 겹쳤습니다. 66도, 얼바인 안개 거치고 해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65도, 리버사이드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6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재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신용의 상징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18분 지나는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상황 살펴드립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2개 차선 차단되면서 맨체스터 애비뉴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서 우회로 이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110번 네올 사우스 방향 역시 추돌 사고로 인해서 2개 차선 차단돼 있습니다.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사고 정체 통과하는 데 5분 추가로 소요됩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클락 애비뉴부터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과할 때 5분 추가로 소요됩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105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605번 놀스 방향은 105번 인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105번 진입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놀루억 블루버드부터 110번 교차 지점까지 정체 꼴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입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마운틴 애비뉴 지점 고장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210번 웨스트 방향은 버논 애비뉴부터 알타디나 드라이브까지 정체에 빚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에서 대규모 불법 총기들이 발견되면서 총기 난사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팜데일 지역에서 90정이 넘는 고스트건을 발견해 압수 조치했습니다. 이 고스트건, 개조한 총을 의미하는 것을 일련 번호가 없는 총입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단속에서 고스트건 90정 외에도 대용량 탄창과 1000발이 넘는 탄약, 그리고 다량의 마약 등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총기와 탄약, 탄창 등이 엄청난 규모라는 점에서 용의자가 남가주에서 총기 난사 범행을 꿈꾸며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공공장소에 총기 휴대를 제한한 총기규제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LA 카운티에서 권총 소지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LA 카운티에서만 추가로 5만 건의 권총 소지 허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알렉스 빌라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장은 올해 발급된 권총 소지 허가 신청이 3,145건에 달하며
추가로 1,364건이 접수돼 현재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거쳐 권총 소지 허가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대 5만 건의 신규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생 범죄 중에 한인 피해 범죄는 6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8.1% 증가한 숫자입니다. 한인들은 차량 물품 절도를 가장 많이 당한 가운데 일반 절도, 신분도용, 벤달리즘 등도 적지 않게 보고됐습니다. 한인 피해 사례였던 범죄 601건을 유형별로 나누면 차량 물품 도난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절도가 151건, 신분도용이 79건, 벤달리즘 70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 폭행과 소매치기, 강도, 빈집 털이 등도 10여 건 등으로 각각 보고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실직자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편 한인타운의 조만철 정신과 전문의가 올 여름방학에 한인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쉐도잉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LA 총영사관이 실직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실직, 근로시간 단축, 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연방구제계획 코브라 플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단체 페이스, 자코리아 USA와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한인기업과 동포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 세미나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방노동부의 몰리 테오도 씨를 연사로 초청해 코브라 혜택에 대한 소개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전 등록은 bit.ly/fedcobra에서 하면 됩니다. 한인타운의 조만철 정신과 의사가 올 여름방학에 한인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쉐도잉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조만철 정신과 의사는 10년 전부터 한인 학생들을 위해 매 여름방학에 쉐도잉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는데 대상은 임상심리학이나 의대 진학의 뜻이 있는 고교 졸업반 학생이나 대학생들입니다. 조만철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선생님이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옆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이제 쉐도잉 뒤에서 이제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또는 관심 있는 학생들, 고3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누구나 와서 심리 치료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이때 자기들의 문제가 많을 때는 자기의 문제도 상담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철 정신과 의사 사무실은 한인타운 올림픽과 하버드에 위치해 있으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전화번호 323-733-1111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강우량이 지난 3년과 비교했을 때 3분의 2 또는 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는 기상학자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북가주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 강우량의 3분의 2 수준의 강우량만 내렸다. 비가 내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상학자 널은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세 차례 우기 동안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세크라멘토는 59%, 프레즈노 등은 62%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캘리포니아주 가뭄의 심각성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고 LA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일부 시간을 전해드리는 시간 가운데 오전 7시 15분경 한인타운 로데오 갤러리아 몰 밖에 한 한인 식당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서 진화하는 소동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업데이트된 소식입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전날 밤에 직원이 실수로 대형 찜통 냄비를 켜놓은 채 퇴근하면서 찜통 그릇과 음식들이 녹고 타면서 발화 그리고 업소 내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가 연기로 그을려졌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 비어있던 업소 진입을 위해서 절단했던 출입문을 기술자들이 긴급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 주별로 교통위반 티켓 벌금도 오르고 있어서 보험료도 대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교통티켓 받게 되면 최소 3년간 기록이 남고 보험료도 많게는 70%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기록한 것은 역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면허정지, 무면허 운전의 경우 현재 보험료가 무려 2,975달러, 3,000달러가 오른 셈입니다. 놀랍네요. 네. 보험료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위반 티켓은 뺑소니로 연 보험료가 70%, 1,000달러 이상입니다. 인상됩니다. 또 레이싱, 경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65%, 1,000달러 이상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음주운전은 62%, 역시 1,000달러 정도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요. 약물검사 거부, 난폭운전, 면허정지, 무면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인상 이 정도면 거의 모두 연 1,000달러씩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역시 가능한 피해야 높은 보험료 인상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로 2,000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난 교통사고의 경우 연 보험료가 최대 700달러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700달러라고 하지만 1,000달러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차량을 운전한 상태에서 발부받은 각종 교통위반 티켓 벌금도 지속적으로 올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속운전, 신호등 위반, 카풀 규정 위반, 우회전 위반 등의 티켓을 받으면 벌금이 500달러 안팎이 현재는 기본 금액입니다.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LA 다운타운 시청 앞에서 낙태권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던 여성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낙태권 폐지 반대 시위를 주최하고 있는 단체 Rise Up for Abortion Rights는 어제 아침 LA 시청 앞에서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로 인해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무대에 꾸며서 시위를 벌이게 됐습니다. 여성 4명은 바지에 가짜 피를 묻히고 시청 앞에 계단에 핏물이 물든 듯 꾸몄습니다. 그리고 서로 수갑을 채운 이들은 계단에 나란히 누워 낙태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LAPD는 시위자 4명이 무단 침입하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들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캐런 베스와 리 카루소 후보가 치열한 경쟁 끝에 LA 시장 선거 11월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한인타운에서는 캐런 베스가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다운타운, 사우스 LA에서는 캐런 베스가, 벨리 등 비교적 외곽 및 보수 지역에서는 리 카루소가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는 기초 선거구들의 시장 선거 투표를 개별적으로 나타낸 지도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인타운 옆 피코 유니언, 웨슬레이크 지역에서는 리 카루소가 앞섰고 북쪽의 실마, 포터렌치, 놀스리치, 오들랜드 힐즈 이런 외곽과 가까운 지역들에선 카루소가 우세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부촌들이죠. 네. 소득 수준으로 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밀집 지역은 캐런 베스, 주택들이 다수인 고소득층, 밀집 지역은 리 카루소를 주로 지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파이 스테디움 밖 호수에서 어제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6시에 주민 1명이 호수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호수를 수색했으며 오후 2시경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베버리 그루브에서 미행 강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4시경 무장한 3인조 흑인 남성이 멜로즈 애비뉴와 노스 페어팩스 애비뉴 지점의 76 주유소에서 남성 3명을 권총으로 위협한 뒤 시계와 지갑, 아이폰, 백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가방입니다. 용의자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빼앗은 아이폰은 근처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들은 6피트 키에 어두운 색깔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전하고 있고 경찰은 피해자들이 주유소까지 미행해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받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가 국방부 영웅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95세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대령을 국방부 영웅의 전당에 헌액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IS 격퇴전에 참가해 공을 세워 2020년 명예훈장을 받은 퇴역군인 1명과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한 베트남전 참전 용사 4명도 함께 영웅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올해 95세인 버켓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훈장을 직접 수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명예 훈장을 수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버켓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7년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으며 1971년 전역했습니다. 1992년 육군 레이저 명예전당에 헌액된 바 있습니다. 버켓은 고령으로 이날 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에나파크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100만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금은 플러튼, 부에나파크 등 인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샤론 퀵실버 가주 하원 의원이 코리안 복지센터 기금 지원 방안을 상정해 이번 회기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금으로 복지센터는 유치원에서 12학년 캠퍼스를 방문해 아동들에게 의무적인 예방접종, 시력검진, 치과검진과 이동수단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받기 불편한 무주택자를 위한 이동 의료 차량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샤론 퀵실버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코리안 복지센터가 지난 수년간에 걸쳐 훌륭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하신 로컬과 타운 소식,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신용의 상징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카고 교회 도시 하일랜드 파크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행사장 무차별 총기 난사에 희생된 7명의 사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7명의 연령대는 35세부터 88세까지 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위를 가장 안타깝게 하고 있는 사망자 케빈 메카시와 아이리나 메카시 부부 사망입니다. 2살 배기 아들을 데리고 행사장에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메카시 부부의 아들 에이드는 사건 현장을 혼자서 배회하다가 발견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케빈 메카시의 장인 마이클 레버그는 사위가 손주 에이든을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총을 맞은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39명으로 집계된 부상자 가운데는 8살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 대응 방식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예정된 독립기념일 바베큐 파티를 그대로 진행하는 등 총기 규제, 인플레이션, 낙태 권리 폐기 판결 등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긴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오후 5시 반경 백악관에서 군인 가족을 초청해 진행된 바베큐 파티 때 시카고 인근의 하일랜드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모두 들었을 것이라며 더 노력하면 상황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일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으로 현재까지 모두 7명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간략했다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2시간 뒤에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에 참석, 범인 검거에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는 이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묵념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스커 주지사, 총기 폭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더 죽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총기 규제에 반대한 사람들을 맹비난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외곽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참극이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질 뻔했지만 익명의 제보 덕분에 저지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경찰은 2명의 외국인 남성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치먼드 경찰은 지난 1일 독립기념일에 시내에서 총기 난사를 준비하는 대화를 엿들었다는 제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 제보에 따라 경찰은 국토안보부와 함께 조사에 착수해 리치먼드 시내 한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자동소총 2정, 권총 1정, 탄알 등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훌리오 알바라도와 2번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 룰먼 발라카르셀도 같은 혐의로 며칠 뒤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리치먼드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예정됐던 야외 원형극장 노구드델 엠피티어로와 디아몬드 야구장 등에서 총기 난사를 하려고 모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방수사국과 함께 이들이 총기 난사를 준비한 이유와 총기를 확보한 경위 등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익명의 전화 한 통이 큰 참사가 벌어지는 것을 막았다며 제보를 높이 평가하고 이 영웅 시민의 한 통의 전화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제보 전화를 해준 시민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를 포함해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서 경찰에 부실 대응했다는 정황이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당시 총기 난사가 이루어지기 전 경찰이 범인에게 총을 쏴 제압할 기회가 있었지만 상부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텍사스 주립대 고급 법집행 신속대응훈련센터가 보고서를 통해 사건 당시 총격범이 럽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 경찰관이 그를 겨누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경찰관이 총을 쏘기 위해서는 상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자신이 몰고 온 픽업 트럭을 롭 초등학교 인근 배수로에 처박은 뒤 담장을 기어 올라 초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총격범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벨디 지굴대와 학교 전담 경찰관이 트럭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 보고서는 소총으로 무장한 유벨디 경찰관이 자신의 상관에게 용의자에게 총을 쏠 수 있는 허락을 요청했고, 하지만 상관이 이를 듣지 못했고 너무 늦게 답을 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상관 허락에 의지를 했고, 총을 쏘려고 들어섰을 때는 이미 총격범이 학교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기구나 제도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업 갤럽이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14개 주요 기구나 제도, 이들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나타났습니다. 1973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자 처음으로 30%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기구 및 제도별로는 소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군, 경찰, 의료 시스템, 교회, 공립학교 순으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교회나 종교기구에 대한 신뢰도는 30%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는 7%로 꼴찌를 차지했고, 연방대법원 25%, 대통령 23%, 신문 16%, 사법시스템 14%, 대기업 14%, TV뉴스 11%, 신뢰도가 낮은 기업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 규정안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로 미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상한선을 씌우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빗발치는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4,340만 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광범위하게 채무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해왔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부문 근로자 등에게 채무를 완화합니다. 규정안은 공공서비스 채무 탕감 제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를 받지 못했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보통 야구에는 5선발 체제로 운영되죠. 앞에 1, 2, 3, 4, 5번 이렇게 5명의 선발 투수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류현진 선수, 박찬호 선수 때문에 잘 알죠. 2, 3, 4, 5선발이 계속 패해서 4연패. 그러면 다시 5단위가 나와서 연패를 끊어주고 2, 3, 4, 5 선발이 나와서 또 4연패. 그럼 또 5단위가 나와서 또 연패를 끊어주고 어제도 그런 날입니다. 어제 LA 엔젤스가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오타니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서서 7이닝 2안타 3진 10개. 대단하죠? 1실점을 하긴 했는데 무자책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점수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이 5대2로 승리하고 4연패를 끊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타석에서도 4타수 1안타, 그 1안타가 2타점을 올리는 적시타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1득점, 여기에 도루까지 하나. 오타니 선수의 만화 같은 활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오타니 선수가 사이 영상과 MVP 모두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자 테니스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 보유자인 나달이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윈블던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코트의 악동 키리오스인데 몸 상태가 관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메이저 대회 22번 우승에 빛나는 라파엘 나달. 미국의 프리츠와 4시간이 넘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복부 부상으로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쓰며 투혼을 펼친 끝에 힘겹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다음 상대는 코트의 악동으로 불리는 호주의 닉 키리오스. 심판과 싸우고 기자회견장에서 태연하게 초밥을 먹는 말썽꾼이지만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나달과 키리오스는 모두 9차례 만났는데 상대 전적은 나달이 6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나달의 아버지가 경기 중 기권하라는 신호를 보낼 정도의 부상이 변수입니다. I can't give you a clear answer because if I give you a clear answer and tomorrow another thing happens, I will be a liar. If I already decide something, I will not be here. 윈블던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조코비치도 준결승에 올라 안방팬의 응원을 받는 영국의 노리와 대결합니다. 여자부 2019년 우승자 할레프는 3년 만에 4강에 올라 리바키나와 맞붙게 됐습니다. 아랍 테니스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자베르와 두 딸을 둔 엄마 선수 타티아나 마리아도 우승컵을 향해 물러날 수 없는 승부를 펼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 물론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 복습을 처자게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YTN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골을 많이 넣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쉴 때도 자신의 경기를 다시 보며 철저하게 복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 와서도 항상 TV는 거의 축구를 웬만하면 틀어놓거든요. 제가 했던 경기들을 좀 많이 보는 거를 전 좋아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부족한 점을 되게 많이 보여요. 슈팅을 해야 할지 패스를 해야 할지 돌파를 해야 할지 순간 판단력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중 수시로 고개를 2022년 7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신용의 상징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